16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와 비화폐적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고요. 따라서 이제 먼 것을이라고 이제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아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 이익 있잖아요. 마지막 당기순 이익이냐 아니면 당기순 손실이냐 아니면 이제 당기순 이익인데 당기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경영자가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이제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요. 이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회계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이제 4번이요.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중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틀린 것은? 자, 1번. 차용 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에 대한 회계상 거래가 있는데 분계가 이제 맞는지 봐라. 차용 증서는 뭐냐면 돈을 빌릴 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자는 언제 줄 건데, 원금 언제 줄 건데 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대출 신청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용 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차입이라는 말은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빌리다. 따라서 이제 빌렸으면 현금 자산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돈 빌렸으니까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부채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이제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이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다. 계약금의 계정 과목은 선수금 아니면 선급금 두 개예요. 계약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선수금 아니면 선급금. 이때 이제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상품을 매출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채란 말이에요. 돈 들어왔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죠. 차변에. 그런데 이제 상품을 줘야 하는 의무,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생기니까 부채 증가 선수금이 맞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부채 증가.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자산 증가. 자, 4번이요. 자,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일단은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다. 현금이 나갔잖아요. 자산 감소 대변. 그리고 이제 종업원의 세금을 회사가 이제 잠시 맡아두었다가 맡아두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금이에요. 예비로 받아놓은 돈. 제3자한테 지급할 건데 예비로 받아놓은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채에 해당하죠.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 차변. 따라서 1번, 3번, 4번이 맞는 분계예요. 자, 2번 볼게요. 이제 비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외상이라고 나오면 계정 과목 중 이 외상이라는 계정 과목을 막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분계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약간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할까요?
지문에 외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계할 때 외상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엄청 이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러움,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자, 이때 이제 이 위에 있는 계정 과목 4개는 반드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세요. 그래서 뭐 상품을 팔고 돈을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또는 제품, 상품 제품. 그게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인 거죠. 주된 돈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출하고 이제 돈을 안 받았다,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주된 영업 활동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하면 받으러음. 주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주된 돈벌이를 위해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안 줬으면 외상 매입금. 왜 바로 돈을 안 줘요? 물건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돈 줘야죠. 또 회사마다 그 결제일이 따로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뭔가 매입하고는 바로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외상 매입금. 이때 이제 이 외상 매입금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매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급 어음, 주된 영업 활동, 뭐 상품 또는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뭐 12월 31일 날 돈 줄게요 라는 만기일을 적어서 어음을 주면, 약속 어음을 주면 지급 어음. 따라서 이 4개의 계정 과목은 반드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주된 돈벌이란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미씨들 있죠? 이 미씨. 이 미씨들은 뭐냐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 그랬을 때 미수금,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수금은 어떤 거냐면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는 넘겼는데 자, 2, 3일 후에 돈을 준대요. 그러면 미수금. 차 팔고 돈 못 받았으면 미수금. 자, 미지급금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왜 직원들 회식하고 카드 그은 거 있죠. 직원들 회식한다고 고기 먹었는데 카드 그은 건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돈 나가잖아요. 카드 결제일 전까지는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먹고 카드 긋고 돈 안 낸 거니까. 따라서 카드 결제일까지는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은 반드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미씨들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6개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외상이에요. 이 외상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만 꺼내시지 마시고 이 밑에 애들도 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씨들. 따라서 비품을 매입한 것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사용 목적의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을 사서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비품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자,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이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손익 계산서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어렵지 않고 매출원가 비용, 기부금 비용. 매출원가
매출액이라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입한 원가 또는 만든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 비용, 외상 매입금은 매입했는데 외상이니까 부채, 매출액은 수익, 미수 수익은 뒤에 수익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여기에 수익이라고 낚이시지 마시고 앞 글자에다가 이제 집중하셔서 미수 안 받았대요. 뭘요? 수익을. 그래서 수익을 안 받았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제 어떤 계정 과목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제외하고는 찐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에요. 수익이라고 끝나지만 낚이면 안 돼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찐 수익 비용이에요. 얘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급 비용, 기부금. 기부금은 비용이 맞아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맞는데, 이제 성급 비용은요, 비용이라고 이제 끝나지만, 계정 과목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급이라는 글자에 집중해야 돼요. 먼저 준 비용. 먼저 준 비용. 내가 이제 월세, 임차료 이제 이런 걸 내는데 내년 것까지 같이 냈대요. 올해에 해당하는 월세뿐만 아니라 내년에 해당하는 월세도 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내가 그 건물에서 이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급 비용도 자산인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전산회계 2급은 너 분개할 줄 아니? 그거예요. 회계의 기초는 회계의 기초 이꼴은 분개예요. 그래서 분개 못하면 그 회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개를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자산 증가, 기계장치 증가, 돈 줘야 되죠. 보통예금 돈 줬어요. 감소. 자산 증가, 기계장치 증가, 보통예금 감소. 그래서 가 맞고요. 그 다음에 너 분개할 수 있니?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현금을 회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회사에 10만 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사장님 찐 자산, 사장님의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찐자산, 순자산,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 차입은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1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바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자. 돈 빌려서 보통예금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통장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 증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차입 빌렸으니까 갚아야 하는 빚도 증가하죠. 따라서 다도 분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라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빚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빚 갚았으니까 부채도 감소. 가나다라가 모두 다 맞습니다. 거래의 8요소가 맞습니다. 설마 이게 다 맞겠나?
쉽죠. 다 맞았어요. 가나다라가 거래의 8요소에 맞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에 잔액시산표에서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 시산표가 뭐냐면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시험적으로 계산해 본 표가 시산표예요. 일단 가의 금액은 요거 다 더한 거 85만 원. 따라서 이제 2번 아니면 4번이요. 2번 아니면 4번. 14만 원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14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출제자가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14만 원이 나온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차변의 합계가 이 가거든요.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가 85만 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 시험적으로 계산해 본 표가 시산표. 그러니까 가가 85만 원, 8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13만 원 빼면 72만 원.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에 장부를 작성하고 제일 마지막에 장부를 딱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감하는 방법이 손익으로 마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손익은 뭐냐면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제 계산하게끔 이제 손익으로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손실과 이익의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는 차기 2월로 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으로 마감하는 것도 있고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것이 있다. 이때 이제 손익으로 마감하는 것은 수익 비용이에요.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 수익 비용. 따라서 정답은 1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유형 자산이에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물리적 형태가 또 있죠. 유형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자, 8번.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건 잘 되는데 이 확대가 잘 안 돼요. 이게 이 센서가 여기까지 잘 안 오나 봐. 자, 8번요.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여기 2021년 12월 31일에 재무 상태는 2022년 1월 1일에 재무 상태와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다음 해로 차기 이월된단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 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에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이제 자산부채 자본은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빚, 자본이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와요. 다음 해로. 따라서 2021년 기말의 자산부채 자본은 2022년에 기초 자산부채 자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산은 850만 원, 부채는 400만 원. 이때 이제 기초의 자본은 450입니다. 자, 기초의 자본 더하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80만 원. 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기초 자본금과 합해져서 어디로 가냐면 2022년 12월 31일 여기 530만 원 기말 자본이 돼요. 기말 자본. 기말 자산은 1,100만 원. 1,100만 원. 따라서 1,100에서 530만 원을 빼면 570만 원이네요. 1,100에서 530. 맞죠? 혹시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 빼기 막 이런 거 잘했었거든요. 암산으로.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계산기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계산기 없으면 좀 약간 불안합니다. 570이라는 걸 이제 알지만 두드려 봐야 제가 안심이 됩니다. 530만 원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요. 기초의 자본은 당기순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 자, 넘어갈게요. 9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매입 할인.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을 샀는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샀는데 내가 돈 빨리 갚으면 상대방이 디스카운트 해준대. 그럼 내가 빨리 돈을 갚겠죠. 그러면 그 돈 빨리 갚은 금액만큼 취득 원가에서 차감됩니다.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는 건 이렇게 약정에 의해 외상대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매입 할인뿐만 아니라 매입 샀다가 돌려보내는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이 세 개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급여는 비용, 매출 운반비 비용, 매입 운임은 취득 원가의 가산. 정답 3번이요. 이제 10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당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이야?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게다가 좀 이게 거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6회 문제 유형이 대체적으로 약간 기존에 나오는 전통적인 문제 유형보다 조금 세련된 문제 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원래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문제 유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6회 시험 쳤었던 분들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지문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감가상각하는데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했고 2023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당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 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 정률, 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전산회계 2급은 반드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정액법으로 가치 감소시키는 방법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내용, 연수, 분해, 취득금액, 취득원가, 취득가액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취득원가라고 적혀 있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래요. 잔존가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더니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9,000원. 내용연수는 10년. 문제가 뭐예요? 취득원가가 얼마냐? 빼기 잔존가치 5,000원. 자, 이렇게 이제 계산했더니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란 말이에요. 묻는 게 뭐냐면 취득원가예요. 어머,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이 물음표 어떻게 계산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잘 몰라요. 산수 몰라요. 수학도 모르고 산수도 몰라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9,000원일 때 이게 10년 분의 취득원가 빼기 취득 잔존가치잖아요. 얘 10년 이 분모가 등호를 넘어가면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 그러면 이제 물음표 빼기 5,000원이 남잖아요. 이 빼기 5,000원이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5,000원이 돼요. 그래서 9만 원 더하기 5,000원 하면 95,0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1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150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엄청 이야기 많이 해요.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150번. 재무상태표 자산은 1년 이내에 돈 들어오는 유동자산과 1년 이후에 돈 들어오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요. 유동자산에는 당재가 있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유, 무기가 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산은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게 비유동자산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죠. 그러면 당재, 투유, 무기는 어떤 근거로 6가지로 나뉘었냐? 보유 목적에 따라 6가지로 최종적으로 나뉘었어요. 1년 이내에 돈 되는데 판매 목적에 재고자산 빼고 모두 다
당좌자산으로 가요. 따라서 당좌자산은 뭐 어떤 보유 목적이 없고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데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 빼고 싹 다 당좌자산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의 투자 목적은 투자자산은 1년 후에 돈으로 들어오는 투자자산, 투자 목적. 그리고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인데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는 거. 무형자산도 사용 목적인데 무형이니까 형태가 없는 거.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유무 아닌 게 기타 비유동자산이요. 따라서 유동자산은 당재, 얘가 유동자산이에요.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입니다.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유형자산. 이게 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합니다. 걱정돼요. 그러면 그 이론 문제 풀 때 얼른 실기 프로그램 찬스 쓰세요. 그래서 이건가? 실기 프로그램 찬스 쓰셔가지고 계정 광고 및 적요 등록 있잖아요. 얼른 펼치셔서 오른쪽 눌러서 기계장치 쳐봐요. 치면 206번 나오죠. 206번은 여기 유형자산에 속한단 말이에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는 실기 프로그램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 수익이에요. 수익. 임대료가 있고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는 우리 회사가 새 들어 살면서 월세 내는 비용. 임대료는 우리 회사가 건물을 주고 월세를 받는 수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를 받는 주인 입장이네요. 현금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면 360만 원. 그 다음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임대료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돈 받았기 때문에 360만 원. 근데 이제 12월 31일 날 360만 원이 모두 올해의 수익이 맞나 봤더니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90만 원이다. 돈을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선수, 먼저 받았다. 선수. 뭔가를 해주지 않고 먼저 받은 것은 부채입니다. 뭘요? 임대료 수익을 먼저 받았죠. 얼마요? 90만 원. 차기,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 먼저 받은 거 선수 수익, 부채 증가. 이것만큼은 올해의 수익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수익의 소멸 90만 원. 따라서 36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가 90만 원의 수익이 소멸되면서 임대료는 얼마로 계산되냐면 90만 원.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아니면 불안해서 안 되고, 그리고 암산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게을러졌다고 해야 되나? 많이 의지하죠. 계산기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자, 13번입니다. 자, 급여 지급 시 총 급여 30만 원 중 급여가 30만 원밖에 안 되냐. 그래서 어쨌든 30만 원 중 돈 벌었니? 종업원?
급여 30만 원 받았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 소득세.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 내. 근로소득세. 세금을 내라 했는데 종업원이 세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싫은데요? 내기 싫은데요? 지금 국가가 해준 게 뭔데요? 뭐 이러면서 세금을 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종업원이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내네.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요. 원천징수. 돈을 주는 원천, 회사가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 제도. 그래서 돈 주는 원천인 우리 회사가 급여 주면서 종업원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10,000원을 회사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회사가 납부를 해요. 이게 이제 원천징수 제도예요. 그래서 요거 직원의 세금 10,000원 빼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의 계정 과목으로 적합한 것은 직원의 세금을 잠시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제3자에게 지급할 걸 예비로 받아놨죠. 국가에 납부할 거요. 예비로 받아놨다. 예수금입니다.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른 계정 과목 미수금, 가수금, 선수금, 예수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수업할 때마다 꼭꼭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4개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퀴즈를 낸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이제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름은 같은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부채예요. 근데 얘만 자산이에요.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면은 미수금이 정답이겠지만 지금은 제3자에게 지급할 돈을 잠시 맡아놓는 돈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예수금. 넘어갈게요. 다음번에는 미수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3, 14, 15.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토익 스피킹 시험이 있어가지고 CS 근무를 12시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재직자 전산회계 1급 수업을 이제 했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내일 시험이라서 혹시나 이제 조금 도움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커피를 마셔도 눈이 감겨요. 지금 시간이 이제 토요일을 넘어서 여러분이 시험 치는 날 일요일이 되었어요. 12시 15분이에요. 아무리 카페인 수혈을 해도 눈이 감겨요. 106회 하고 107회도 풀이할 거예요. 자, 15, 2문제 남았습니다. 자, 14번.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분계는 또 좀 어느 정도 하셔요. 시험 칠 때쯤 되면. 분계는. 워낙 이제 분계 연습을 많이 하니까 회계 기초 공부할 때. 근데 이제 분계하고 나서 전기를 하는데 전기를 되게 어려워 하셔요.
정기는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드는 거죠. 방을 만들어서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제 방을 만들고, 사실은 이제 이걸 그 방이라고 하지 않고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 T자네요. T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이때 이제 계정 과목별로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계정이에요. 계정. 그리고 이제 작성하면은 정기한다 그러고요. 이걸 어디에 작성하느냐?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작성을 합니다. 정기는요.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현금이 감소하면 대변에 적어요. 현금이 작년에 뭐 70만 원 남아 있었대요. 12월 31일 날. 70만 원 남아 있으면 그 70만 원은 다음 해 1월 1일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훔쳐가요? 작년에 7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현금 금고에. 너무 잠이 오네. 왼쪽 눈이 자꾸 감기네. 그래서 그 작년에 70만 원 있는 거 1월 1일이 되면 그대로 현금이 차기 2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 1월 1일 기초에 현금이 증가합니다. 작년 기말 차기 2월 된 현금은 그 다음 해의 기초 현금이 돼요. 그래서 증가하죠. 7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어쩌다가 뭐 30만 원이 증가했다.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얼마가 나갔구나를 이제 적는 거예요. 뭐 급여로 뭐 5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뭐 급여 이런 걸로, 또는 또 뭐요? 임차료, 막 월세로 또 25만 원이 나갔고, 이렇게 돈 나간 건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제 적고요. 선생님 급여요. 이거 비용 아니에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임차료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은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분계할 때 이야기죠. 분계할 때야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이지만 얘는 분계가 아니라 전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금이 왜 감소했는지 얘네들은 이유니까. 그래서 급여, 임차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분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이제 적힐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가 60만 원이 나갔다. 따라서 잔액이 40만 원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눈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기에서. 급여 때문에 나갔다, 임차료 때문에 나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이제 적자면 급여 때문에 나갔다. 뭐 월세 때문에 나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뭐 얘는 왜 돈이 들어왔나요? 뭐 상품 매출하고 현금이 30만 원 들어왔다. 선생님 상품 매출이요. 수익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 대변 아니에요? 그건 분계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전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왜 현금이 30만 원 증가했냐라는 이유일 뿐이니까 여기 이제 적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다들 잘 하시는데 이제 전기를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 요거 한번 작성해 봤어요. 100만 원 들었다가 60만 원 쓰고 40만 원 남은 건 또 내년으로 넘어가죠. 기말. 현금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 금은 자본이에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이 없어지면 순자산, 사장님 돈이 없어지면 여기 차변. 항상 기초는 기초, 전기에서 넘어오는 이 기초는 플러스인 곳에, 증가하는 곳에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기 이월된 자본금, 기초 자본금은 요거 2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손실이냐 이익이냐 증가했네요. 자본금 90만 원 증가. 얘가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3번 기초자본금. 내년에 기초자본금은 올해의 기말 자본금이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결산일. 결산일은 12월 31일. 이제 자본금 원장은 손익 200만 원으로 마감된 게 아니라 290만 원으로 마감됐어요. 200만 원 더하기 90. 이제 자본금이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290만 원으로 마감돼요.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고 290만 원이다.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세금과 공가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1번이요. 정답 1번. 예수금, 부채. 3번.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자산 취득 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그 취득하는 자산에 더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죠.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단기매매, 증권. 따라서 얘는 취득세이지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해서 차량 운반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그 회사 대표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회사의 세금이 아니라 그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세금을 회사 돈으로 냈다면 얘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 자, 106회 이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106회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놀랬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주 어렵거나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07회도 풀이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